이놈의 자식이! 안녕하세요, 신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ASUS 공식 대리점을 하고 있고 또 ASUS 공식 서비스 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중파손이 된 제품들이 한 1년에 많으면 2번, 3번, 뭐 보통 한 번은 꼭 보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참 이게 난감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얘는 조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관이랑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뭐 아작이 났다 싶을 정도 수준으로 파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LCD 액정 쪽도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판 다 휘었고 키보드 쪽도 휘었고 막 다 깨져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맡기신 고객분이 말씀하시기로 일단 이거 켜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제품이 켜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내를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로 지금 이게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상판이 좀 많이 휘어 있습니다. LCD 액정 쪽에 많이 휘어 있는데 LCD 액정이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수리로 들어가서 분해를 하면 거의 100% 깨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거의 이거는 깨집니다. 근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 이거는 액정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일단 가장 비싼 부품인 메인보드가 살아있고 SSD랑 메모리 쪽에 살아있으니까 수리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부품을 갈아야 되지만 일단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수리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분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살릴 수 있는 부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해를 하면서 살릴 수 있는 부품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D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살아있어서 재사용을 하고요. 배터리도 외관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랜카드도 손상된 게 없으니까 살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휘어있는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모니터랑 본체 부분을 분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붙어있는 스피커도 사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품 중에서는 메인보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들은 전체 분해를 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환되는 부품은 메인 프레임이 되는 키보드는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고요. CPU 쿨러, GPU 쿨러, 히트파이프도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나사를 전부 풀어서 메인보드를 분리해주고 자잘한 IO 보드들 같은 경우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분해를 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키보드를 꺼내서 조립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가 메인 프레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키보드의 전체 부품이 조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 램프가 들어오는 인디케이터를 달아주고 메인보드를 조립을 합니다. 약간 휘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정도는 크게 제품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용을 하면 프레임이 잡아주기 때문에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무선 랜카드도 메인보드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조립을 하고요. 이제 히트파이프랑 쿨러를 조립할 건데 원래 발려져 있던 서벌 그리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히트파이프를 꺼내보면 제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얘는 써머리 히트파이프에 발려져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조립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의 순서는 쿨러를 먼저 끼워주고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메인보드에 쿨러의 전원 케이블도 연결해주고 나머지 살려야 되는 부품들도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면 일단 어느 정도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바디 쪽 부분을 살렸어요. 이게 메인보드 이외에 나머지 부품들은 싹 다 갈았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키보드, 그 다음 히트파이프, 쿨러까지 싹 다 교환을 했고 이제 흔히 말하는 PCB 기판이 들어가는 거 메인보드,
그 다음에 SSD 메모리 말고는 싹 다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비용을 보시면 이게 얼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쪽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분해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모니터 패널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헤라를 이용해서 베젤 끝쪽 부분을 조심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베젤 아래쪽 부분이 모니터 패널이랑 이렇게 본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살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가장 불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졌네요. 이게 지금 이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쪽 중앙부에 사선으로 줄이 탁 생겼죠. 이 부분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부품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깨졌기는 하지만 일단 모니터 패널을 먼저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패널 뒤쪽에 상판이 본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분리되지는 않고요. 아래쪽에서 본딩 테이프를 손으로 당겨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양쪽 다 제거가 되면 모니터 패널이 분리가 되고요. 모니터 케이블이랑 카메라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교체할 새로운 모니터 상판에다가 카메라랑 모니터 케이블을 조립해주고 패널은 새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액정은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쫙 이렇게 굽어 있다가 힘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헤라를 딱 가지고 이게 앞쪽에 힘이 풀려버리니까 툭 튀어나오면서 딱 깨져버렸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게 분해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액정에 보이는 화면 뒤쪽도 알루미늄 백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안 깨지게 분해를 정말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펴는 과정에서 다시 조립을 하면 100%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액정을 새로 주문을 해서 하루 정도 더 걸렸지만 액정을 새로 주문을 해서 다시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주문한 모니터 패널이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 작업을 해둔 모니터 상판에 패널을 조립해주면 되는데 위아래 좌우 간격을 잘 맞춰서 패널을 고정해줘야 됩니다. 본딩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고정을 하면 다시 분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패널을 붙이고 나면 앞쪽에 베젤을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베젤은 조립을 잘못하면 이게 들뜨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각 모서리 끝부분까지 꼼꼼히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모니터 아래쪽 부분은 고정이 되도록 본딩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테이프로 잘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뜨는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바디 부분이랑 휘격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을 잘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양쪽 왼쪽 오른쪽이 잘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조립을 해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뒷판만 덮어주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수리를 완료했고요. 이제 고객께 인도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들어오면 좀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제가 해드리는 입장이지만 이게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뻔히 이런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분해 못 참고 화해 못 이겨서 이렇게 이제 작살 내버린 이런 경우인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다고 표현한 게 메인보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수리 불가가 나와요. 메인보드가 손상이 됐다 이러면은 뭐 이제 거의 전체 부품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손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메인보드가 살아 있어서 좀 좋았던 케이스였지만,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를 한번 참으면 이 정도 수준의 돈을 아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제발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적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